다음 보험의 종류 보겠습니다. 종목과 담보. 종목은 뭐예요?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개인용 승용차, 뭐 업무용도 승용차가 있고, 업무용은 또 뭐야? 법인 차량의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법인차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법인에서 업무차를 쓰면은 임직원 뭐 한정 이렇게 하면은 세금 혜택을 줘요.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업무 자체는 뭐 세금 혜택 뭐 이런 게 있는데, 업무용은 뭐 대통령 경호차야. 그러면은 대통령 경호차는 대통령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청와대나 부속 기관의 소유겠죠. 뭐 그런 차들이고, 영업용은 쉽게 말하면은 노란색 번호판. 그러니까 뭐 택시나 아니면은 뭐 대한통운 택배 차량들 같은 거, 뭐 쿠팡 차량도 됐고, 차량 번호판 색깔 봐보세요. 노란색이에요. 그게 영업용 차량이에요. 뭐 이륜차, 뭐 기타 자동차 뭐 있고. 담보 종목이 뭐냐면은, 담보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인보험을 예를 들면은 뭐 주계약이 있고, 담보가 뭐 암 수술 했을 때 1,000만 원, 뭐 암 진단 받았을 때 뭐 2,000만 원이었고, 암 진단, 암 수술 이런 건 담보라 그래요. 대인 용어는 대인, 대물 뭐 이렇게 하는데, 대가 그 상대방, 나 상대방 할 때 그 대할 대자를 해서 대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책임, 대물은 물건에 대한 책임,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더 뒤에 가면 자세히 볼 거고, 의무보험이 뭐냐?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걸 의무. 그러니까 필수로 가입을 해라 라고 해서 정해놨어요. 근데 담보가 대인 원 그리고 대물 2,000만 원, 이거는 필수보험이야. 필수보험. 이게 없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해요. 너네 보험 자동차 최소한 운행하려면 이 정도는 가입을 해라라고, 그래서 최소치를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의무보험의 특징이 뭐냐? 가입이 강제됐다. 그리고 계약 해지 제한이 뭐냐면은, 뒤에 보시면은 증명한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근데 이 가입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가입사가 예를 들어 윤화보험사에 가입을 했어요. 내 자동차를. 근데 아니 윤화보험사가 서비스가 좀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이번에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보험을 나는 갈아타고 싶어. 그러면은 내 자동차를 윤화보험사에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해지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거 강제잖아요. 강제. 그러니까 내가 김연아 보험사 가고 싶다고 해서 이걸 해지를 안 해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복 가입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중복 계약이 이건데, 내가 윤화보험사 해지하고 김연아보험사로 가입할래요 하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은 윤화보험사와 김연아보험사를 동시에 가입을 해야 돼요. 스텝 1 중복 가입. 이렇게 중복 가입이 되잖아요. 여기 윤화도 가입하고 김연아도 가입하고 더블로 양쪽으로 가입한 상태여야지만이 이거가 해지가 가능해요. 왜냐? 이걸 해지를 못해요. 너 무보험차 안 돼. 무보험사차 네가 이걸 해지하면 무보험차가 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중복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보험차의 보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보장 기간이 뭐 단 1초라도 보장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중복 가입, 그리고 중복 가입한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이거를 해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 뜻이고, 마음대로 내가 이 차를 팔았어. 그러면은 그냥 구두로만 나 차 가지고 있는 거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해지해 준다는 게 아니라 증명이 돼야 돼요. 이거를 뭐 폐차 증명서라고 하거든요. 자동차 폐차를 하면은 폐차 뭐 찌그러뜨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폐차 처리하고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요. 이거를 증명을 해주면은, 내가 1년 보험 가입하잖아요. 근데 1년 기간 중에 중간에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폐차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 남은 기간, 차를 안 탔잖아. 폐차를 했어. 그럼 이 남은 기간에서 보험료를 환급을 해줘요. 왜냐? 1년치를 미리 내는 상태니까. 자동차 보험은 1년치를 미리 내요. 만약에 2024년 12월 24일이면은 2025년 12월 24일 이렇게 1년 단위로 갱신해서 가입하거든요, 보통.
물론 이걸 한 달, 두 달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만약 1년이 이제 가장 보편적이라 1년 가입하면은 중간에 해지하면은 나머지는 환급을 해준다. 그런 뜻이고,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의무 가입 대상 나오는데 이륜차 포함이란 건 뭐예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이륜차도 의무 가입 대상 맞아요. 강제 가입이에요, 이륜차도. 그리고 가입 건설 기계 구종이라고 하는데 뭐 건설기가 뭐겠어? 뭐 포크레인 같은 거겠죠? 그게 구종이 뭐죠?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의무보험 가입 없는 거는 뒤에 보시면은 뭐 미군이 보내는 미군차, 뭐 외국인차, 뭐 국제연합, 유엔이겠죠? 국제연합, 군대 보연차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고. 의무보험 보상 한도, 대인 배상 1, 사고당 뭐야? 이게 뭐냐면은 1인당을 잘 봐요. 인당, 두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의무보험은 사망 시 1억 5천까지 보상하고 부상 3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관광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버스. 버스. 왜냐면은 어르신들 태우고 단체 관광 같은 거 하거나 뭐 산에 가다가 막 그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관광버스가 뭐 산 아래로 추락을 해서 뭐 노인 타고 계신 뭐 10명 사망하고 다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단체로. 그러면은 이 노인이 만약에 10명이 사망하고 다쳤어. 그러면은 1인당, 두당 계산을 해서 한 명당 노인 1명, 노인 2명, 의무 3명, 인당 1억 5천까지 최대 보상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인당. 사고당은 뭐냐면은 이 한 사고, 버스가 굴러 떨어졌던 이 한 사고당을 얘기해요. 한 사고당. 대인은 두당을 계산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대물은 한 사고당이에요. 사고당. 그러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가 추락을 했는데 이건 단독 사고지만 자동차가 관광버스가 차대차 사고가 났어. 차대차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일반 승용차 들여받았어. 그러면은 이 한 사고당 배상할 수 있는 거는 2천만 원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대물 설명하기 위해서 다중추돌. 그러니까 한 차가 관광버스 차가 앞에 한 대 들이받았어. 그러면 앞에도 또 밀리고 해갖고 쭉쭉 늘어서 있는데 한 대 받으면은 막 한 3, 4대 앞에 치고 쭉쭉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사고당 이거를 이번에는 피해 차량 한 대, 2대, 3대 이거를 건당 2천만 원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한 사고당 최대 2천만 원이 보상 한도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버스가 한 대 쳤어. 그런데 이 차가 뭐 페라리고 뭐 BMW고 벤츠고 해갖고 이 차량만 해도 3천만 원이 됐어. 이 차량 피해 4천 원이야. 이 차량은 피해가 5천만 원이야. 이거를 각각 건 바이 건이 아니라 2천만 한도 내에서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부당. 내가 내야 돼요. 나머지는 2천 원. 그러니까 한 사고당 대물 2천이면 어떠다는 거예요. 정말 택도 없다는 거죠. 정말 작은 한도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의무보험. 의무보험은 정말 최소치만 강제로 가입해서 의무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의무보험은 이렇게 보상한다고 작아. 그러면은 보험료도 작아요. 보험료는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낼 돈이 정말 없어서 좀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차는 타야겠어. 그러면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고 시에는 전부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초과했어. 노인이 막 열망했는데 나는 노인이 있으면은 그나마 이게 뭐냐면은 사망시 최저가 뭐냐면은 사람은 나이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평가가 돼요. 평가가.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원래 선생님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관광버스 노인이 다치는 거랑 사고로 인해서 강원래 선생님께서 사고 나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강원래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클론으로 이미 전국 최고 탑 절정을 달리던 인기 가수였어요. 댄스 가수. 근데 이 댄스 가수가 몸값과 그냥 70대 80대 노인의 몸값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대인이 2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한도가 구분되는 게 직업과 나이에 따라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강원래 선생님은 보상이 많을 것이고 노인은 무직이고 그러면 보상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고, 보험 계약의 승계. 보험 계약은 자동 승계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승계는 양도가 뭐냐면은 팔았다, 매도, 양도 매도. 양수는 받았다, 매수, 샀다. 승계는 뭐 이어서 넘긴다. 근데 그리고 그냥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넘기시고 그냥 이해 안 해도 돼, 이런 건. 자,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재. 의무보험 미가입, 이거를 의무보험이, 난 이 의무보험이라 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저 내기 싫어. 이 10원짜리 내기 싫어, 보험료로. 그러면은 미가입. 아이, 배째, 나 그냥 사과. 내가 미하엘 슈마허야. 내가 카리소고 마스터야. 운전 마스터야. 그러면은 막 가입 안 하겠다. 오, 그래? 안 해? 과태료. 너 보험 가입 안 해?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예요. 너 과태료 낼래? 보험료 낼래? 과태료가 더 비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 가입할 수밖에 없지. 과태료 더 비싼데. 보시면은 미가입해서 운행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 과태료가 한 달 미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작 10만 원 꼴랑 이렇게 나와요. 한 달 미가입. 그러니까 미가입이 뭔지 감이 안 오잖아요. 미가입이 뭐죠? 감이 없잖아요. 민식군 치잖아요. 민식군이 5억 700만 원인가 받았어요. 민식군 사망했잖아요. 그럼 민법상 배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식군이 앞으로 얼마나 살아가서 평생 얼마를 벌까 하고 계산이 된 게 이 5억이었어요. 이거를 민식이 유족들은 뭐 10억을 받고 싶다느니 막 언론 플레이 한다느니 막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뭐 7억을 말한다느니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데, 협상을 해요. 협상을. 민식군이 사망하면은 5억을 받았거든요. 5억. 근데 만약에 이 차량이 민식군을 사망케 했던 분이 사고를 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험가입 안 했어. 그러면은 이 5억은 자부담이에요, 자부담. 내 주머니에 줘야 돼요, 5억. 이게 미가입이에요. 내가 5억을 내 생돈 줘야 돼요. 보험사에서 대신 내주지 않죠. 왜냐? 보험 미가입인데. 이게 미가입이에요, 이게 미가입. 미가입이 진짜 무서운데, 사람들이 정말 딜레마야, 딜레마. 자동차 보험업을 하면은 진짜 모든 게 딜레마고 모든 게 모순이고, 정말 그렇게 느끼는 게,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걸 몰라. 미식고 치면 5억 내 주머니에 줘야 된다는 그걸 몰라. 그냥 만기가 도래하면은 알림을 보내거든요. 알림을 1년 단위로 갱신을 매번 해요. 1년 단위로만.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이렇게 보내요. 당신의 만기는 12월 25일입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 그냥 휙 넘기고 나중에 가입하자, 좀 한 달 전부터 막 이렇게 보내거든요. 미리미리 가입시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리 가입을 안 해. 막판에 몰려서. 아니, 한 달 전에 미리 돈 내놓고 어차피 갱신할 거면 한 달 전에 가입하나, 한 달 후에 하나. 아니, 그냥 그게 어렵나요, 그게? 미리미리 가입하는 게? 참, 사람들 생각이 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우습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진짜 사람들이 자기가 물어봐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한테 당신 어디 보험사 가입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몰라. 아니, 자기가 어디에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보험 가입했는지, 또 날짜는 언제가 만기인가 물어보면 몰라. 이게 너무 진짜, 아니 진짜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이거를 진짜, 아니 여러분, 진짜 정말 자동차 보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다 필요 없고 정말 중요한 걸 얘기 드리면은, 날짜를 바꾸세요. 만기 날짜를. 뭐냐? 자기 생일 아니면은 기억하기 쉽게 크리스마스나,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신차를 뽑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만기가 설정돼요. 근데 그냥 뭐 아무 날이야. 뭐 10월 2일이야. 이게 기억이 나나요? 나 같아도 기억 안 나겠는데?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이 날짜에 가입하잖아요. 매년 10월 2일 날 갱신이 돼. 그러면은 나는 몰라요. 저 같아도 모르겠는데? 왜냐? 내가 계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만기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2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12월 나 만기 12월 25일 날로 바꿀래요. 만기 날짜 바꿔요. 만기 날짜를.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만기 날짜. 왜냐? 아니 12월 25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전국에.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지금 꼭 바로 하셔야 될 게 이거 만기 바꾸세요. 만기. 차 가지신 분들 크리스마스 완전 만기 바꿔 다. 아 나는 좀 혐오스러워서 이런 날짜 싫다. 아 그러면은 좋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모르는 한국 사람 있어요? 북한 사람 아니고서 다 알지. 이걸로 바꿔 빼빼로데이. 아니면은 내가 지금 여름이야. 그러면은 5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이거 모르는 국민 없잖아. 아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 날짜 바꿔야 되나니까. 나는 내 생일 주민아. 아니 근데 이건 하면 안 돼. 왜냐? 뭐 음력 막 이렇게 헷갈려갖고 안 돼. 음력 양력 막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만기 날짜를 얘기해. 그래서 나 만기 날짜 수정 내 마음대로 가능해요. 뭐 1년짜리 해야지 뭐 요일 때는 뭐 싸고 뭐 그 다 개소리 다 필요 없고 다 집어치우라고 하고 나 만기 날짜 일로 하고 싶다. 만기 변경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정말 꿀팁이에요. 정말 꿀팁. 정말 신차 내가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출고 날짜가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날짜는 반드시 기억하기 쉽게 하셔야 돼요. 기억하기 쉽게. 왜냐 언제 내가 자다 벌떡 일어났을 때도 당신 만기 언제입니까? 나 만기 크리스마스. 또 음주 막 취했어. 그때 물어봐도 당신 만기 언제예요? 나 크리스마스인데?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아무도 이걸 몰라. 이 중요성을. 허구한 날 진짜 맨날 막 과태료 맞고 저 실무하면서 아니 만기 지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차 다니고 나 만기 알고 보니까 언제 안 하면은 과태료 받고 알아. 자기 만기 날짜 지난 거를. 너무 사회 바쁘니까 내 만기가 지났는지 자동차 보험 만기가 언제인지 지나서 한참 후에 한 달 후에 과태료 나오거든요. 구청이랑 거기 보내요. 당신 미가입 중이다. 빨리 가입해라. 그러면 그 고지서를 보고 그때 안다니까. 만기 날짜를. 만기 지난 거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만기 내가 챙겨야지. 그게 만기 날짜도 모르고 만기 갱신했는지도 모르고 미갈 상태가 된다니까요. 내가 만기가 10월 2일이야. 10월 3 딱 되자마자 그때 무보험 쳐요. 10월 4, 10월 5일 계속 가입 안 하지. 내가 가입한 줄도 몰라. 내 만기일은 10월 2일이야. 시험하면 4일, 5일 무보험 쳐 상태에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난 가입했는 줄 알고 착각한 상태에서. 그때에서 민식이 치잖아요. 5억 내가 뭐 줘야 돼요. 민식군한테. 민식군 유정한테 내가 내 집이 다행히 내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 내 집이 1억짜리 빌라 단칸방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집 팔고 나머지 4억 평생 갚아줘야 돼요. 자부담. 이걸 왜 모르냐고 도대체. 정말 기가 막힌 노래지만 기가 막힌 노래.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 정말 놀랐지만 진짜 많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일이 너무 많아. 봅시다. 종합보험이 뭐냐면은 방금까지 앞에 얘기했잖아요. 대인 담보가 대인 1이 있고 대인 2가 있어요. 대인 1은 1억 5천까지 사망 시 1억 5천까지가 책임보험. 대인 2가 이제 대인 2를 가입하면 이제 종합보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종합보험이 뭐냐면은 앞에 이게 나왔죠? 대인 1과 대인 1 그리고 대물 2천까지를 임의라고 얘기하고 담보 종목에 그거를 내가 더 보험료를 내고 추가로 더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가 원하면은 임의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임의보험은 아니 대인이 정말 사고당 1억 5천이면은 민식군만 해도 끝이에요. 민식군 사망하잖아요. 책임보험은 1억 5천 1억 5천까지 주고 나머지 3.5억은 내 자부담인데 3.5억은 어떻게 해요? 3.5억을 줄 수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인 2에서 해줘요. 대인 2에서. 대인 2는
무려 무한이에요, 무한. 이게 정말 강원래 선생님이 이걸로 받았죠. 20억. 이거를 정말 뭐 100억, 시청력 사고는 100억이에요, 100억 무려. 와, 시청력 급발진 사고는 어땠어요? 9명 사망에 피해 규모가 부상자 자동차 사고 해갖고 100억도 줄 수 있어요. 무한. 100억이 뭐야? 1000억, 조 뭐. 그런 사고는 나지 않겠지만. 다 가능하다. 그게 대인2예요, 대인2. 여기 앞에 그 표 있는 걸 좀 보실게요. 그러니까 앞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의 담보가 여러분 이거 제가 다이렉트 지난주에 하라 그랬잖아요. 다이렉트 하시면 담보를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담보를 딱 보시면은 대인 1이 있고 대인 2 대물 있고 자상 자기 신체 사고가 있고 이게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자동차 상해, 자동차 손해, 자손, 자상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이거 알 거 없고 이게 범위가 커요. 자세히 알 거 없어요. 자손은 범위가 작고 이게 자상이 커요. 그럼 무조건 자상을 하셔야 돼요. 이 자손은 그냥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무보험차 그리고 자차가 있어요. 자차. 자기 차량 손해가 자차. 이거 내 차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인 1이 한 사고당 1억 5천이라고 했죠. 대인 1이 대물 여기서 2천. 이거를 책임보험이라고 얘기하고 이 전체를 다 합쳐서 종합보험이라고 얘기해요. 종합보험. 이걸 종합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인 1은 한 사고당 1억 5천까지. 그리고 대인 2는 무한. 대물은 또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3억도 되고 5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최대가 10억까지예요. 근데 10억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무한이 왜 없을까요? 하는데 대물이 뭐 무한 10억 초과하는 게 거의 확률이 떨어져요. 막 이렇게 차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보시면은 막 신차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뭐 외래차 같은 거 하면은 이거 뭐 한번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페라리 실려있고 벤츠 실려있고 그러면은 사고 나면은 뭐 10억이 뭐야? 얼마나 소매가 클까요? 그런 것들은 따로 보험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걸 가정해서 다 뿜빠이를 해서 분발하게 하면은 보험료가 또 하나씩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의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대물은. 그리고 자상은 하나하나 설명합시다. 자상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 스스로 자짜잖아요. 스스로. 이것도 스스로 자짜잖아요. 내가 이게 사망과 장애, 그러니까 사망이 있고 자상이 사망이 있고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통 2억, 뭐 1억, 뭐 1억 5천, 뭐 3억. 그러니까 이게 이걸 상해라고 상해? 사망과 상해로 나눠요. 그러면 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3억이 나와요. 3억이. 이 자산 담보에서. 괜찮죠? 유족들 장례비, 뭐 생활비 쓰는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높게 설정하세요. 내가 죽었을 때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 이거 대물 뭐 3억 설정할 수 있고 5억 설정할 수 있고 10억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 차이 안 해요. 이거 몇만 원, 몇천 원 차이 안 해요. 무조건 제일 높은 거 하시면 돼요. 내가 다이렉트 하잖아요. 그럼 이걸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내 입맛대로 레시피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레시피를 내가 여기서 어묵을 추가할지, 떡볶이 끓이는데 당면을 추가할지, 라면 사리를 넣을지, 그리고 고춧가루를 얼마 넣을지 내가 레시피로 제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대물은 3억, 5천, 10억 나뉘어요. 그러면은 10억 하시면 돼요. 대물 최대 10억까지 보상될 수 있게. 자산도 마찬가지로 최대 뭐 한 3억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사망하면 3억이 나오게끔. 그리고 내가
상해를 입었을 때 5천만 원 보상을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고 뭐 1억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고 이거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1천, 심지어 이거 뺄 수도 있어. 무보험세 뺄 수도 있어. 자체 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뺄 수 있다고 해서 막 나 보험료 줄이겠다고 막 이걸 뺄 수도 있어요. 나 어묵 안 넣는다. 나 당면 안 넣는다. 만두 안 넣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넣으시고 파가 빠지면 그 맛이 없잖아요. 다 하시고 다 하시되 최대로 하세요. 최대로. 보험료 비싸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입하셔야 돼요. 꼭. 자상 이게 뭐냐? 상해라고 사망이 알겠어. 4대차 사고가 났어. 그리고 그때 보상을 받아. 내가 4대차 사고 나서 사망하면 나한테 사망을 줘. 근데 상해는 상대방이 과실이 크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보상해 주는 거 아닌가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과실이 없으면 그게 맞아. 근데 단독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혼자 가로수 들이받아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과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뭐 신호위반 뭐 차 끼어들기 막 해갖고 하는데 뭐 7대 3이니 8대 2니 뭐 이렇게 분쟁하잖아요. 근데 내가 과실 비율이 커. 그러면은 나는 상대방한테 물어줄 것만 생기지. 내가 상해를 입었어. 사고로. 내가 운전대에 부딪혔고 내 갈비 부러졌어. 그럼 나는 어디서 보상받아요? 내가 과실이 더 큰데. 여기서 보상해주는 거예요. 자상. 나는 내 치료비를 어떻게 내 갈비 부러진 거는 여기서 보상해준다니까요. 이거는 선택 여부가 아니야. 다 가입해야지. 무보험차는 뭐예요? 무보험차는 뭐냐면은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태야. 그럼 난 어디서 보상받지? 내가 사고 났는데 내가 다쳤잖아. 내가 그리고 과실이 적어. 그러면 난 어디서 보상받나요? 근데 상대가 이 무보험이 뭐냐면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심지어 기간이 지났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차대차 사고 꽉 났는데 이 앞에 차량이 나랑 사고 난 차량이 보험 기간이 지난 거예요. 10월 2일이 만기인데 이 사람은 10월 3, 10월 4 될 때까지 차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운전했어. 이게 무보험이에요. 이게 무보험. 이 사람 무보험차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아? 여기서 보상을 해줘요. 이거를 뭐 2억도 설정할 수 있고 5억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최대 높은 5억 해요. 몇백원 안 해. 몇천 원? 1년에 몇천 원 하고 그냥 서비스 같은 담보 같은 거니까 무조건 하시고. 자차는 뭐냐? 자차는 내 차 수리비. 그러니까 내가 차량 운행하다가 단독사고가 났어. 단독사고가. 만약에 그냥 빗길 미끄러져갖고 꽝 담벼락 부딪혔어. 그럼 내 차 파손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차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리해줘요. 단독사고도 보상해주고 비가 와갖고 침수피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보상이 돼요. 오케이. 당연히 하셔야겠죠. 이게 담보 설명의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봅시다. 종합보험의 특징. 대인의 초과분을 보상한다. 대인 2는 대인 1의 초과분을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 1은 1억 5천 한도라고 했죠? 이 넘어가면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1억 5천에 초과하면은.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및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 우회한 시 보장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운전 범위라는 개념이거든요. 운전 범위는 내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차를 나 혼자 운전한다. 피보 1인 한정이라고 하거든요. 보험료 싸죠. 근데 뭐 가족이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배우자, 부부 한정 뭐 이렇게 나뉘어요. 운전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제일 당연히 나 혼자 운전하면 제일 싸겠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져. 막 부부도 운전하고 내 자녀도 운전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요. 이게 운전 범위예요. 근데 내가 이 차를 나 혼자 운전하게 해놨어. 근데 내 자녀가 막 내 허락도 없이 막 차키 빼갖고 가갖고 막 운전했어. 그러면은 이거 운전범위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나 혼자 운전한다고 했고 내 아들이 운전한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러면은 근데 운전을 했어. 그러면은 그게 가족운전 위반이자 운전자 연령 한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게 보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4번은 전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차가 새 차가 아니야. 막 한 10년, 20년 탔어요. 막 옛날 차야. 엄청 오래된 차. 근데 가치가 없겠죠. 근데 이 사고가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그러면은 거기서 종료된다는 거예요. 이 자차는 핸드폰으로 바꿔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핸드폰이 액정이 깨졌어. 그러면 액정 LCD 수리센터 갔어. 삼성 AS 갔어. 그러면은 나 액정 깨졌다. 액정 수리비가 20만 원인데요. 액정 수리비가 30만 원인데요. 그러면 아니 이 값이면은 새 핸드폰 사는 게 낫잖아. 이거예요 이거. 차라리 그 돈 낼 바에야 새 핸드폰 사겠죠. LCD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은 이 자차는 이제 담보는 끝난다 이거예요. 아니 자차 그 수리할 돈으로 차를 신차 사시죠. 이거 차를 신차 사겠다고. 밑에 보시면은 피보험자의 범위. 승낙 피보험자는 대리기사가 불러서 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 승낙해줬죠. 그거예요. 승낙 피보험자고. 보시면은 밑에 승낙 피보험자를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정비업, 세차 판매업, 대리운전업 등으로 그렇네. 자동차 판매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다. 승낙을 대리운전하는 기사한테 승낙을 했지만 그리고 세차 업자한테 자동차 정비업 내 차가 고장나서 정비를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승낙을 해줬는데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야. 응? 아니래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승낙 피보험자 아니구나. 그러면은 왜냐? 아니 만약에 정비업자나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승낙 피보험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고 낸 것까지 다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정비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곽한구 씨여서 곽한구. 연예인 중에 곽한구 씨라고 아마 개그 콘서트 해갖고 곽한구 씨를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곽한구 GTA 그게 있어요. 차를 그런 범죄를 지죠. 차를 실제 사건이에요. 곽한구 씨가 뭐 좋은 차를 보면은 막 타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막 실제로 뭐 남의 차를 막 타고 가는 거야. 곽한구 씨가 막 보니까 갑자기 누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어. 그러면은 제 그 지인 차를 막 타고 가는 거예요. 나 롤스로이스 한번 타보고 싶어. 나 벤틀리 한번 타보고 싶어 해갖고 차키 뺏어갖고 막 차를 타고 나간 거예요. 실제로 허락도 없이. 그래서 내가 자동차 정비업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곽한구 씨처럼 막 차를 막 내 차인데 막 내 차를 막 타고 나가. 그래서 사고 났어. 그러면 그 승낙 피보험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허락도 없이 곽한구 씨처럼 막 그런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승낙 피보험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업, 세차업, 대리운전업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승낙 피보험자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승낙 피보험자 이거 뭐 이게 중요한 개념인가 싶은데 이게 뭐가 중요하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앞에서 얘기했지만 무보험차란 기간 지났어도 무보험차고 또 뒤에 나오는데 형제자매가 가족 운전인데 형제자매는 또 가족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가 날 때는 이 무보험차 담보가 작동을 한다. 그 뜻이에요. 뒤에 넘어가시면은 농기계 자동차 뭐 다 있는데 운전면허 글쎄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919번 담보 종목이 아닌 것은 영업손실보상. 담보가 요거라니까. 담보가 대인원,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 상해. 영업손실은 아빠 그때 화재보험 때 잠깐 얘기했던 개념 같은데. 화재보험 때 불 나갖고 영업손실 났어. 공장을 못 돌렸어 쿠팡에. 그러면은 영업손실보상. 자동차 담보는 뭐 아니에요 이건. 자동차 담보는 여기에 다예요. 특약이라고 뭐 변호사 선임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 담보는 요거라는 거. 그건 이제 특약이고. 거기 운전자 보험에 있는 형사 특약도 있고 뭐 형사처벌 시 변호사 선임비 뭐 벌금 나오는 특약 있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 담보가 아니라 그냥 특약. 뭐 유상 운송 특약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특약 개념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25번. 틀린 것. 대물은 한 사고당 최소 2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아니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 아까 2천만 원 뭐였지? 김세노 씨 벌금 음주운전 2천만 원. 라임이 딱 똑같네.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죠. 다음. 자, 942번 봅시다. 942번은 갑자기 또 지금 계산 문제가 나왔어. 땡땡시에 사는 78세 A는 피해 사고로 사망했다. 대인 배상 보상금은, 자, 이게 78세 어르신이잖아요. 딱 봐도 과실이 90%다. 뭐냐면은 무단횡단이에요. 무단횡단. 딱 보니까 문제 써있진 않지만 딱 예로 들기 좋은 게 무단횡단이에요. 근데 왜 90% 과실이냐? 이 사람이 차가 왔어요. 차가 오는데 이 78세 어르신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이 무단횡단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사전인지. 전방, 주의, 의무, 태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처럼 옆에서 보고 있는데 눈으로 좀만 관심 기울였으면은 당신이 멈추고 설 수 있었다. 물론 이 사람이 무단횡단 한 게 100번의 잘못이지만 당신도 한 10% 잘못이 있어 해갖고 이게 90대 10, 9대 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대 몇 그거예요. 이 무단횡단자가 90%, 친사람은 10%. 이런 경우 대인보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냐? 총 A의 손해액이 1억이에요. 1억. 78세 어르신인데 그래도 1억 같이 값어치를 받은 거예요. 값어치 1억을. 1억.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78세 어르신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아마 보통 평가가 안 될 텐데 이 78세 어르신이 그래도 군수야 군수고 이장님이고 땅을 기업체 조그마한 기업체 사장이고 했고 1억 평가 받았는데 1억 평가액을 계산을 했는데 이 사람은 90% 곱하기 하죠. 곱하기 해서 90%가 자기고 자기 잘못이고 10%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1억의 10%인 1,000만 원. 원래는 1억의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원래는 1,000만 원만 보상을 해줘야죠. 정답이 1,000만 원. 4번이요? 아니요. 2,000만 원. 왜? 앞에서 봤죠? 최소 2,000부터. 이 사람이 이게 왜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냐면은 보시면은 최저가 2,000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해갖고 원래는 1,000만 원이 맞지만 이 사람이 최소 2,000만 원이다. 최소. 1,000만 원이지만 최소가 있는 거예요. 최소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줘요. 2,000만 원. 정답은 2,000만 원이에요. 왜냐? 최저 한도 때문에 그래요. 최저 한도. 아무리 이 사람이 100% 잘못, 극단적으로 100% 잘못했어도 최소 2,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2,000만 최소로 지급해야 될 배상 의무.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는 쉽게 설명했다는 거. 나는 쉽게 설명을 했어. 나는 다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956번. 틀린 것은 승낙피보험자는 김여친족 승낙 피보험자의 사용된 관리자 중인 자이다. 여기서 친족 피보험자 이런 거, 승낙 피보험자는 김여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 또는 관리자. 그러니까 친족 피보험자를 껴들어서 틀린 거예요. 그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족 피보험자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승낙 피보험자는 뭔가 기념 피보험자는 뭔가. 제일 중요한 건 기념 피보험자예요. 차주. 기명 피보험자가 뭐냐면은 차주예요. 기명 피보험자.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내 차 샀잖아요. 그럼 차주를 설정해요. 차주인. 차주인을 설정을 해서 이 차주인을 토대로 보험료도 산출이 되고 보험료 얼마나 할지 다 결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주가 한 50세 어른이야. 그러면은 보험료가 싸요. 근데 이 아들이 만 19세 아들이 있어. 19세 아들이 이거 피보험자가 되잖아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이게 피보험자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50세 남성은 그래도 운전 경력도 되고 운전을 살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9세 남자면은 어우 이제 막 고삐 풀렸는데 날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이거 1년 보험으로 100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19세. 왜냐? 사고 확률 그거 100%라 보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야.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명 피보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명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결정이 돼요. 그게 기명 피보험자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명 피보험자만 알면 되지 뭐 친족이 어떻거니 승낙이 어떻거니 몰라도 돼요. 대신에 문제는 외워야 돼요. 몰라도 되는데 문제는 외워야 돼. 왜냐?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다음 넘어가서 요율이란 게 여기 뭐지? 다음 보시면은 요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시면 전체 범위 먼저 구정 건설기 밑에 나와있죠? 뭐 덤프트럭 뭐 아스팔트 세포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한번 SES 얘기했잖아요. 뚜렷이 구별되는 개성을 가진 SES, 뚜렷이 구별되는 SES처럼 유진 바다처럼 뚜렷이 구별되는 거 외우는 거지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보면은 구정 건설기계 뭐 자동차 구분해갖고 여러분 이거 알아서 뭐해요. 내가 이거 지금 논문 쓸 거 아니잖아. 이거 내 자동차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뭐 특정 뒤에 보시면은 뭐 특정 용도 자동차 나오는데 뭐 방열차 소음차가 뭔지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 단 우리는 문제로 나왔을 때 그것만 외우면 돼요. 이거 그냥 뭐 이거 막 뭐 콤바인인 원인 뭐 이거 막 벌벌 떨면서 이거 하나도 뭐 겁먹을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거 다 불필요한 것들이고 운칠기삼으로 뭐 시험만 통과해서 마치시면 돼요. 운이 잘 따라줘야지 그건. 나이팔 보험료 뒤에 보시면은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명 피보험자의 기본 보험료가 이제 결정이 돼요. 기명 피보험자가 나이가 어떤지 뭐 사고 특히 사고를 많이 만약에 이 50대 아버지가 사고가 많아 사고 그래서 대인 보상 그러니까 보험 접수를 많이 하잖아요. 보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올라요. 사고 내는 만큼 다음 때 갱신 때 보험료 오르고 사고뿐만이 아니에요. 뭐 법규 외웠고 뭐 중앙선 침범했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 사용 이런 것도 있어요.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이 나라에서 적발돼서 벌금 내잖아요. 그럼 또 보험료가 올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요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 점수를 막 해요. 뭐 12제트니 뭐니 해갖고 이 사람의 뭐 가입기간 뭐 그리고 운전 경력이 긴다는 건 뭐예요? 운전 경력이 많다는 건 그만큼 보험료 싸게 해줄 수 있잖아요. 베테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성별, 뭐 나이, 뭐 차종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가 그 강릉에 할머니 손자 사망 사건이 있어요. 강릉에서 급발진 사고로 이제 법적인 다툼을 분쟁 중인 사건이 있어요. 현재 급발진 사고 중에 뭐 손자 사망 사건이 있어요. 할머니가 운전을 했고 급발진으로 인해 손자가 사망했던 할머니는 살아계죠. 근데 이게 급발진 사고가 맞다 아니냐로 이제 분쟁이 한참 붙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가 티볼리였어요. 티볼리. 쌍용차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쌍용차에서는 아니 티볼리 에어를 팔았는데 우리 차가 급발진이라고 하면은 그 얼마나 그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에다가 차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급발진 차라고 쌍용차는. 그러면은 쌍용차에서는 그렇게 하죠. 아니 급발진 아니다. 이거는 운전자의 할머니의 실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붙은 거예요.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티볼리 에어처럼 자동차마다 사고율이 달라요. 왜냐면은 통계를 내는 거예요. 소나타, 뭐 아반떼, 뭐 티코, 마티제 갖고 이 사고를 계산을 하거든요. 티볼리가 얼마큼 사고 났는지, 소나타는 얼마나 사고 났는지 이 차에 대해서 차량에 따라서 요율을 매겨요. 그게 차량 요율. 그러니까 차량에 따라서 사고율을 다르게 봐요.
사람에 대해서 요율이 있고 차에 대해서 요율이 있어요. 대충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되지. 이 정도 개념을 딱 알고 아 그게 요율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돼요. 그게 요율이에요. 그게. 차에 대한 요율, 차에 대한 사고 요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고 요율. 사고 유무에 따른 우량할증, 불량할증, 요율, 할증 요인 보시면은 사고 유무에 따른 평가 예상 기간,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0년제 3년, 평가 예상은 3년간 본다는 거. 그러니까 사고도 마찬가지고 사고를 3년 무사고 이걸 보거든요. 3년 무사고. 3년간 무사고여야지 최대 할인까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4년, 5년 무사고. 근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3년을 일단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3년간 보험료 할증 붙었던 게 다운될 수 있어요. 다시 원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사고 차로. 그게 3년이라는 거. 제가 SS 항상 얘기하잖아요. 3년. 3년이 많더라. 이런 것들은 외워주시면 되고. 개인 평가 대상 기간 전정계약 만료 3개월 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시면 3개월 전, 전계약 3개월 전까지 보험 만료 개별 할증 이렇게 개별 할인 할증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갱신 날짜가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갱신인데 이 3개월 전 사고는 할증 할인에 할증의 대상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12월 25일 내 갱신이야. 근데 내가 사고가 10월에 났어.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3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월 달에 일으킨 사고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갱신 때는 나 이 사고가 있었으니까 좀 갱신이 돼서 오르겠거니 하는데 왜냐면 3개월은 사고 처리 기간이에요. 사고 처리. 이거를 반영시키기까지 최소 3개월이 필요해요. 이 사람의 요율을 평가하는 기간이. 이 사람의 보험료 산정할 때까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 전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이 안 돼요. 할증. 3개월 전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 자, 뒤에 보시면 T강 요율이라고 그래서 자, 가족 운전자 한정띠 여기 이게 나오는데 진짜 모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를 범위를 피보험자 이 차에 대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막 가족이 같이 가족이 같이 사서 가족이 같이 운전해. 근데 가족 진짜 이게 정말 이제 모순이 나와요. 여기서 가족 운전 특히 이제 되게 중요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실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족의 형제자매가 포함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은 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니에요. 아니 가족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싶을 거예요. 가족이 아니래요. 이 도로교통법인지 뭐 나발인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아니래요. 오, 그래? 형제자매가 가족이 아닌가? 아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분명히 형제자매가 포함되는데 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니래요. 다운치에서는 그렇게 봐요. 아니 다 박송 선생님과 박송 씨 형처럼 박송 씨 형수님처럼 막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지진 않은데 참 이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지. 형제자매는 가족 운전자가 아니래. 가족 운전자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조부모 손자 손녀도 안 돼. 이것도 좀 이상해. 아니 조부모 손자 손녀도 왜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 근데 왜 손자 손녀도 우리 가족이 아니래요? 아니 개 고양이는 가족이라고 하고 형제자매 이거는 아니야 가족이? 하여튼 이상해 이건. 이거 빨리 바뀌어야 돼. 이거 진짜 여러분 자동차 증권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안정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가족안정 이거 많이 해요. 왜냐면은 내가 차주를 막 바꾸기도 해요. 내가 원래는 아들차야 아들차. 근데 아들이 막 사고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은 팁인데 자기 아빠로 바꾸는 거예요 차주를.
우리 아빠는 사고가 안 났어. 그러면은 차주로 바꿔요. 대신에 가족 한정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싸질 수 있어요. 왜냐? 이 아들은 사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요율이 막 올라간 거야. 비싸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가족 한정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한정 했으니까 이 아들은 여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있으면은 여동생이 될 줄 알고 여동생이 막 운전하잖아. 여동생은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차주가 돼서 가족 한정을 하면은 여동생은 가족이 맞아. 왜냐? 아빠의 자녀잖아. 근데 이 아들이 가족 한정을 가입하잖아요. 그럼 내 여동생, 내 누이는 가족이 아니야. 이런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 다 있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아들 명의로 가족 가입하잖아요. 아들 명의는 이 누이가 아니야. 가족이. 되게 진짜 완전 찐따 같고 정말 이상한 거. 정말 이상한 거. 바뀌어야 돼요. 이거 증권 보잖아요. 가족 한정 사람들이 너무 이제 혼동을 하니까 내 여동생과 같이 사는데 같이 산 집에 사는데 같이 산 집에 사는 게 가족이 아니라고? 가족 한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형제, 자매, 제외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정말 여동생을 넣고 싶어. 그러면은 플러스 지정 1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여동생을 주민번호 추가해서 아니면은 그냥 누구나 뭐 이렇게 바꿔야 돼요. 누나를 같이 운전하게 하고 싶으면 이런 코미디도 없어. 이런 게 어딨어. 진짜 정말 이해 안 되고 정말 나 이해가 안 돼. 도저히 형제자매가 가족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보시면은 운전자 연령 합력 특약 이건 그거예요. 이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아들이 있고 여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이 어리잖아요. 여동생이 90년생이고 아들이 80년생이야. 그러면은 최저 연령이라는 걸 해갖고 이거를 설정을 해야 돼요. 최저 연령. 이 여동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상은 운전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최저 연령을 설정해야 돼요. 최저 연령이 뭐냐면은 이 차량을 최저로 운전할 수 있는 자는 1990년 1월 1일 출생 이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이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험료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 이 아들만 운전을 하게 되면 아들은 80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80년생은 뭐 대략 나이가 뭐 한 40세라고 합시다. 그럼 40세는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끼어들므로써 30세로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보험료가 40세 이상만 운전하는 거 같고 30세 이상만 운전하는 거 같고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30세 이상만 운전 최저 연령 낮추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죠. 왜냐? 운전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여동생을 껴서 운전하고 싶어. 그러면은 최저 연령이 낮아지는데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게 바로 운전자 나이예요. 다시 이해가 어렵다고 하면은 이거를 되게 많이 중요한 게 법인차. 법인차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 뭐 소고기 정육점 차예요. 정육점 차예요. 그러니까 정육점 차 주인이 정육점 사장님 명의로 차를 안 해도 돼요. 법인차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정육점도 뭐 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에.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차를 구입을 해서 차주를 이 차의 주인은 피보험자는 땡땡 정육점 법인입니다 하여 설정을 하면은 이거를 누구나 아니면 임직원 할 수 있거든요. 임직원을 하면은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연령을 되게 중요해요. 연령이 이거를 20세로 할 수도 있고 30세로 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 이 차를 임직원들 우리 정육점 소속 정육회사의 주식회사 직원들이 사는데 다 30세 이상만 우리는 채용을 한다. 그럼 30세 이상 해야겠고 아닌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 직원 중에 뭐 20대도 있어. 그러면 20대로 설정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거를 만약에 30세 이상 설정을 했어. 근데 뭐 20대가 타잖아요. 20대가 부산 못해요. 무보험. 이게 무보험이에요. 내 가족 운전을 했어. 근데 여동생이 운전했어? 이게 무보험이에요. 30세 하면 30 이상만 타야 돼요. 그게 바로 운전자 한정이에요. 운전자 한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문제 해봅시다.
자, 문제 967번.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뇨차, 살수차, 청소차. 정답이 현금인데 그냥 찍어. 제가 고수도 얘기하면서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는 문제고 딱 맞닥뜨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뇨, 살수, 청소 얘네는 거의 좀 비슷해. 근데 현금은 좀 다르지 않나요? 상식으로 때려 맞추는 거야. 현금 수동차 정답이에요. 968번은 특정 용도 장치가 아닌 것은 소독, 청소, 이동중차.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답 이거 이 자동차 파트 제가 풀잖아요. 다 틀려. 저도 이거 신이 와도 못 맞춰. 이거는 저 이거 답 가리고 하잖아요. 다 틀려. 제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제가 현업 종사자임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975번 맞는 것은 사고 발생 실적 또는 손해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된다. 이게 맞아요. 이런 거는 이제 맞출 수 있지. 이런 거는 1번, 2번 다 보시면 맞잖아요. 단기효율은 3년 미만. 단기효율은 1년 미만이라고 하는데 가장 옳은 말 찍으세요. 가장 옳은 말. 맞는 것은 해갖고 사고 발생 실적 나머지 다 그냥 스키다시니까 쳐버리고 사고 발생 실적 또는 손해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 할증된다. 가장 옳은 말을 고르면 돼. 가장 옳은 말. 979번 보험료가 틀린 것은 운전면으로 경력은 인정되고 외국에서 보험 경력 인정된대요. 외국에서 가입한 것도 인정이 돼요. 다 이거 제가 건너뛴 거는 다 건너뛴 거는 책에서 다 읽어보시면 돼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씩은. 984번 3년 모르고 와도 서울로 간다. 3년. 991번 점수 이거 사고 점수가 아까 그 얘기 안 했는데 사고 점수가 뭐냐면은 물적 사고 할증 기준이라 그래서 큰 사고를 많이 내면 낼수록 점수가 더 많이 오른다. 그런 개념이에요. 한번 이 앞에 나왔던 것 같은데. 사고 내용부 점수라는 표가 나오는데 보고 넘어가세요. 물적 할증이 뭐지?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많이 큰 사고 규모에 따라서 벌점이 포인트가 구별되는구나. 포인트가 다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997번 봐볼게요. 2016년에 발생했다. 지급이 될 수 있는 경우 딱 보세요. 이거 997번 같은 거는 맞출 수 있어. 왜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찍어. 보시면은 연도 30세 중요한 개념이 아니야. 정답 보기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87년 4월인 사람, 86년 3월인 사람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아? 86년 3월 30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그거예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정답이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거기 걸치는 거예요. 아까 그 20세 30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몇 년도 출생이 보장을 받습니까? 30세 이상의 사람만 보장을 받는 거지. 되게 쉬운 문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찍어요. 그럼 그 사람만 30세 걸쳐겠지. 나머지들은 뭐겠어? 29살, 점 몇 살, 29살, 점 12살.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에서 30세 설정했으면은 30세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997번처럼 문제화한 거예요. 999. 가족법령 아닌 것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네. 형제자매였으면 바로 찍는데. 999번은 나머지들은 다 맞아요. 김효표 범죄의 부모. 우리 부모님이 가족이 맞고 심지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이 뭐예요? 사실혼이 이 사람이 내 애인인데 실제로는 결혼 안 했어. 그 사람만도 못한 게 형제자매예요. 내 애인만도 못한 게 형제자매라니 참. 다 박수홍씨가 아니잖아. 우리나라 국민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다음부터 문화편으로.